네,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자본주의에서 승자가 되는 법,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다.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선택한 나라들이 부자라는 거지, 돈이 많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도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쉽게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데 경쟁자가 한 명 없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요. 일단 자본주의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잘 되자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사회가 모두 잘 되는 게 자본주의라고 했었죠. 빵 주인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빵을 더 많이 팔라고 더 맛있고 더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맛있는 빵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회는 발전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승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으면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자본주의의 피라미드 상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이사슬의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남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요. 회사원이 돈을 많이 벌어요. 사장님이 훨씬 돈을 많이 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장님은 사장님을 위해서 일해주는 회사원이 있기 때문에, 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잘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이라는 집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장들을 위해서, 회장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사장이나 회장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본주의에서 승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사람의 육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나처럼 일해줄 수 있는 분신이 여러 명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장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사장이 돼요? 자, 그럼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치킨집을 차리나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고상한 방법이 없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40대가 되어서 강남에 거주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흙수저로 시작했어요. 흙수저로 시작했는데 지금 평생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남들보다 조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충분히 행복할 정도로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고요. 흙수저로 시작해서 강남까지 온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남까지 오게 된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는 40이 되고 나서 비결을 알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제가 20대나 30대 때 그 말을 해줬다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대, 30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망고쌤이 경험해본 자본주의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돈을 모은다 그러면 무조건 재테크부터 시작하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재테크를 하기 전에 이 시스템,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해해야지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것이죠. 이기심이란 걸 안 좋게 생각해요. 쟤는 자기만 알아. 쟤는 자기 것만 챙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기심이라는 거는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심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게 이기심인데, 그 이기심을 왜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의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기심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기심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너무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많이 가지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회가 또 좀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심, 이걸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사장님의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들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사장님과 나누어 가지는 거죠. 사장님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본주의에서 누구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업이란 게 그렇게 쉬울까요? 창업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2년 내에 폐업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창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살 수도 있고 전세를 구할 수도 있고 월세를 구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월세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달 벌어오는 것의 많은 부분을 월세로 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전세를 구하신다면 아마 지금까지 모았던 많은 돈들 또는 그 돈에 대출까지 얹어서 전셋집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생 모은 돈과 어쩌면 거기에 대출까지 대해서 그 집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생 벌은 돈을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사시면서 가장 많은 돈을,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게 집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집에 전세를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어쩌면 평생 일한 돈에다가 어쩌면 대출까지 대해서 전세금을 내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겠네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한 채를 위해서, 그 집을 누군가가 사기 위해서, 전세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평생 벌은 돈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번 돈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에서 평범한 사람이 가장 쉽게 자본주의의 승자가 되고 피라미드의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에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생기는 이익을 지분만큼 소유한다는 의미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그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제가 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주식이나 부동산, 소위 말하는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식이 괜찮을까요? 부동산이 괜찮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가능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갈 집안화는 먼저 장만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주식을 하시든지 부동산을 하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몰라요. 하지만 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땅은 크기는 정해져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땅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증가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땅은 증가하지 않는데
자본주의는 더 많은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작년에 100만 원을 당신이 벌었다면 그 다음에는 당신은 105만 원을 벌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면 당신은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죠. 작년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5만 원을 더 찍는 거죠. 그래서 나라 전체의 돈이 105만 원이 되면 국민들이 작년에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105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괴물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돈의 양은 계속 늘어나지만 땅의 양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은 그대로인데 돈이 계속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계속 유동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소유한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 동안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겠죠.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